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가족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나갔다 와야 되는데요. 시간이 되면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요. 늦게 들어오게 된다면 영상을 생략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하고 있던 일을 이제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다녀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먼저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밤에 미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요. 기술주가 이게 참 특이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좀 폭을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악재로 작용했던 것이 경기 부양책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보니까 실업자들한테 실업급여 지급하는 이 부분 가지고 미국으로 치자면 공화당이 이제 보수 쪽이고 민주당이 진보 쪽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양책을 쓰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조율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요. 지난번 나온 게 98이었고 제가 기억하기로 이번에 한 96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92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시장 전망치보다 나쁘게 나오면 안 좋다고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100이 되면 기준선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위로 올라가면은 좀 원활하게 소비가 된다는 의미고 100 밑으로 내려가면 좀 소비가 좀 위축된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미증시가 하락했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뭐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봉 보시면 나스닥이 지금 올라간 부분을 다시 지금 되돌아서 내려가 버려 가지고 이게 좀 찜찜합니다. 보통 이게 뭐죠? 어제 일본 하단선 밑으로까지 내려와 버려 가지고 이게 현재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밑으로 내려갈 그런 압박을 좀 더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염려스러운 그런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뭐 횡보하거나 약간 올려줬어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 버려가지고 요즘 시장이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코로나도 계속 뭐 확산되고 있는데다가 백신 개발은 솔직히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각국의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를 해서 악재에다가 또 한 건이 오늘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 것 같습니다. 유니온 게시판에 들어가서 봤는데요. 히토리 관련주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무지막지한 미국에 단호히 대응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상당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무지막지한 미국애가 됐기 때문에 미국에 무지막지하게 대응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무지막지한 미국애 했기 때문에 미국이 하는 행동이 무지막지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이 휴스턴에 있는 중국의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미국이 좀 이치에 맞지 않게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문장으로 봤을 때 이게 뭐 큰 악재 그러니까 새로운 무슨 악재라기보다는 이미 휴스턴의 총영사관 폐쇄하고 그다음 청도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를 해갖고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나씩 주고 바꿨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추가로 더 폐쇄할 수 있다. 이제 자존심이 걸렸으니까 그 상태로 하나하나 해버리게 되면 미국이 얻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 더 닫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상태였는데 여기서 왕이가 미국이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도 단호히 대응하겠다. 너가 닫으면 우리도 닫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중국이 양보하지 않고 맞대응을 할 것이라는 이 부분이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로 인해서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히토류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의 흐름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만 없었다면 오늘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었었는데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그 소비자 그 개인들의 심리가 상당히 악화되면서 유니온이 대장격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보시면 일봉으로부터 한번 볼까요? 자, 미중 간의 그 총영사관 닫고 나서 급등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익 실현 매물로 해서 추가로 악재가 안 나오면 이 올라온 게 좀 심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빠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빠지려고 했는데 이게 그 왕이가 한마디 해버리는 바람에 다시 또 그 재점화가 된다고 해석을 해가지고 단타개미들이 또 몰려 들어온 겁니다. 거래량 보시면 지금 어마어마하죠. 4,500만 주가 지금 이때하고 똑같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강하게 밀어 올렸는데 추가로 더 여기서 뭔가 중국에서 뭔가를 보복 조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팩트는 이제 오늘 저녁이나 미국에서 그 왕위의 표현을 가지고 미국에서 어떻게 대응해서 나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대다수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거기에다가 또 맞대응해서 너가 까불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어떤 멘트가 나올 걸로 생각하고 그럼 이제 그 한판 붙겠다 이런 쪽으로 되니까 그런 연유로 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왕이 외교부장이 했는 말 때문에 바로 대응해 가지고 그 강하게 표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단지 이 부분 때문에 히토류가 급등해버리는 이 모습 때문에 국내 증시가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가 관심으로 봤던 테마는 일단 히토류 관련주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건 거의 유니온이 대장으로 지금 그 확실하게 못 박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에서 더 강경한 뭐가 나와가지고 중국과 갈등이 생기면 유니온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더 심각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은 어느 정도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살짝 그 서로 이제 자존심 싸움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뜻 들어가기도 좀 어려웠고 문제는 이제 이쪽으로 그 매수가 몰려서 올라가니까 증시가 힘이 별로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국내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5분봉인데요. 하루 종일 그 행보죠. 거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거래소부도 보시면 여기서 시작했죠. 올리려고 하다가 밀리고 해가지고 거의 뭐 강법 정도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눈치 보게 하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마디 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 미국에서 뭐라고 할지 이 부분 그 사실상 그 경기부양책 협상 난항 이거는 계속 하다 보면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괜찮은데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이게 서로 간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특히나 트럼프의 대선과 연관시켜서 좀 더 심하게 강하게 어떤 부딪힐 위험성도 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불안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시장 흐름은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그 외국인 매매를 또 계속 주의 깊게 봤거든요. 외국인이 지금 거래소에서 한 3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다시 또 2천억 정도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콜 작지만 매수했고 풋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외국인이 여전히 상승적으로 배팅을 지금 오늘 쳤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에 거의 외국인들이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 지금 그 거래량 어제 보시면 삼성전자 지금 1600만 주 어제 매수했었죠. 많이 매수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삼성전자 이 끌어오는 게 지금 외국인 매수로 최근에 봤던 이 거래량 정감 수량 보시면 여기 한 1200만 주 매수한 게 3월 27일인데요. 3월 27일 3월 27일 이날 1200만 주 매도한 게 지금 억수로 큰 매도에 속했는데 오늘
그보다 더 많은 1600만 주를 어제 말고 어제 매수를 해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면서 이 삼성전자 끌어올리면 지수가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게 되면 선물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선물에서 이익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된다는 얘기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선물 쪽으로 올라가면 내가 이익 생기는 이 선물을 여기서 한 1조 넘게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삼성전자를 막 사서 끌어올리면 지수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 선물에 대한 이익이 극대화가 돼서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이익 부분을 어느 순간에 가서 선물을 이익 실현하면서 그럼 어마어마한 수익이 생기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강하게 매수했는 이 부분에 대한 저게 되는 거죠. 위험 관리가 돼버리는 거죠.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만큼 빠지더라도 선물에서 이익 실현만 해놓게 된다면 벌어놓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돈이 많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삼성전자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선물 지수가 따라 올라가면 여기서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됐을 때 선물 쪽에서 이익 실현을 어느 정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지금 다 샀기 때문에 이 정도 가버리면 엄청난 이익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익 실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악재가 생겨가지고 떨어지더라도 삼성전자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큰 손해볼 게 없다는 얘기죠.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지수가 확 밀려버리면 그 외국인도 손해를 보겠지만 지수가 급락하더라도 삼성전자만 주구장창 사갖고 안 빠뜨리면 지수도 방어가 되면서 외국인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목은 외국인들이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별로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삼성전자에 집중해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반대쪽에 있는 게 이제 기관이 됩니다. 기관도 물론 해지를 하면서 하겠지만 외국인이 선물 매수 포지션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기관이 그 상대적인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기관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해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 관리를 하겠지만 일단 그 외국인들의 그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해서 위쪽으로 끌어올리려는 지수 방어하는 역할을 지금 상당히 하고 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도 좋고 우량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게 삼성전자죠. 그래서 대거 끌어올리는 이런 현상이고, 이 부분은 좋게 보자면 동학개미들이 급락할 때 대다수가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다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가지고 있더라도 대부분 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람은 바뀔지 몰라도. 그래서 동학개미들이 여기서부터 추락할 때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공식으로 여기다가 거의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갖고 있던 것들이 지금 올라가면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삼성전자만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동학개미들은 성공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를 급락하고 있을 때 대거 매수했던 개인들이 현재 조금 물론 이게 작은 개미들 말고 저 같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큰 손들 개미들 말하겠죠. 이익 실현하고 있는 그런 좋은 현상이다. 좋게 보자면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수는 상방적으로 조금 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히토리 부분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는데 미국에서 다시 또 더 강경하게 한번 붙을 가능성은 조금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이 워낙 심리적으로 단타로 그냥 확 몰려들어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그러니까 올라갈 때 팔고 사고만 계속 반복하면서 거래량만 터졌지 결과적으로 번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런 사람도 별로 없고 증권사 수수료만 챙기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테마 종목은 히토류 관련주는 미중 간의 갈등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 종목을 매수하고자 해서 보는 건 아니고 이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몰려서 히토류가 강한 날이 된다면 다른 테마 쪽이 약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테마 뽑아놓은 거 보시면 CGN 좀 강하게 올라갔고 그 다음 이낙연 총리 관련주인 부국철강하고 범양건영 이낙연 총리 관련한 무슨 재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 대선 테마 좀 올라갔고 그리고 보시면 테마 분류해놓은 곳에서 별로 올라간 게 없습니다. 수소차도 상하 프론테크 얘가 지금 계속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데 이런 건 여기서 잡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여기 들어가기 힘들죠. 들어가면 한순간에 툭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강했던 두산PLC라든가 SPLC 이런 종목들은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마 쪽이 전체적으로 별로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 히토류가 강하게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다른 테마가 다 죽어버리는 그런 단점이 좀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여전히 남북 경협조 쪽에 좋게 봅니다. 특히나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조비 경농, 이 조비가 오늘 아침에 또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눌리고 있다가 확 땡겨 올리면서 위로 치고 올려가려는 모션 한번 취했는데, 여기서 히토리 쪽으로 싹 수요가 몰려버리니까 이거 그 끌어올리려는 세력이 아마 저쪽으로 사람이 다 가버리니까 땡겨 올려도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오늘은 아닌갑다 하고 그냥 가만히 냅둬버린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이제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그 따라들어서 물렸던 사람들이 올라가면 이익 실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땡겨 올리면 손해죠. 가만 놔두면 이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장막판에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게 올라갈 줄 알고 계속 기다렸는데 안 올라가면 지쳐가지고 이거 아닌갑다 그러고 던지죠. 던지고 히토리로 가야지 이렇게 던지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빠지는데, 이게 심하게 안 빠지고 계속 어느 정도 자리는 지킨다는 얘기죠. 5일선 정도는 지키면서 더 빠져봐야 한 이 정도 선까지는 지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기회만 있으면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하TI도 살짝 올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건 또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냐면, 어제 제가 잘 몰랐는데 현대로템이 강하게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그 열차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철도 관련주가 가는 줄 알고 그 대하TI가 뒤따라서 올라가려고 모션을 취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현대로템이 철도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수소 관련해서 뭔가 재료가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관련해서 현대로템이 올라갔는데, 기존에 철도에 묶여 있다 보니까 대하TI가 덩달아서 이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현대로템 올라가면 철도 가는갑다 싶어갖고 묻지마 매수해서 따라가거든요. 가다 보니까 아니네 하고 지금 밀려버렸는데요.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되죠. 올라갈 줄 알고 여기 그 확 따라가 붙었는데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물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땡겨 올리기가 좀 그렇죠. 그럼 나오면 이제 좀 힘 빠지면 손절을 다 받고 그 다음에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재료가 안 나온다면 확 치고 올라가기 조금 부담스러운,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계속 좋게 보는 이유는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장이 오늘 수여됐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북한과의 어떤 의사타진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과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식량 부분, 이런 부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모르긴 몰라도 중국에서 지원받아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에서도 명분만 선다면,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굽히고 구걸하러 나오고 싶지는 않죠. 근데 지금 뭐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이 우리가 숙여가지고 저쪽으로 북한에다가 뭔가 요청하면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목에 힘주고 북한 인민들한테 어떤 남조선에서 개성공단에 뭐 코로나 전파되고 이래갖고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한민족 차원에서 받아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명분용으로 지금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인영 통일부 장관하고 지금 보니까 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받아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무슨 제안들은 여러 가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할 때마다 들썩거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남북경협주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 농업 관련해서 중국에 거기 또 홍수가 또 3차로 또 생겨가지고 상당히 힘들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그뿐만이 아니고 부산에도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경지가 침수가 되게 되면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자랐거든요. 논에서 소독하고 막 여름에 장마철에 소독을 합니다. 비 오고 나면 병충해가 끓기 때문에 소독을 특히나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잠시 그치고 나서 소독하면 또 장마철에 또 비가 내리죠. 그럼 소독하다가 비 올 때 천둥 치면
그, 우리 그 일하시는 아저씨가 그 짝대 잡고 소독하다가 번개 치면은 그 짝대 같은 데 맞으면은 벼락 맞을 수 있기 때문에요. 들판에는 방어해 주는 곳이 없죠. 그래서 번쩍하면 그 덩치 큰 사람이 그냥 짱대 던지고 그 논에 물 있는 그 논바닥에 그대로 팍 엎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덩치에 그 하지 않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어릴 때 추억이 생각나서 저는 그냥 뒤에서 줄 잡는 거 했습니다. 그래서 번개 치면 저는 바로 이제 뛰어갖고 그 집 있는 데로 들어가 버리죠. 번개 맞기 싫어서. 그래서 그 장마철에 비 오고 이러면 소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소독하고 나면 또 그 물에 다 쉽게 나가버렸기 때문에 비료도 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 부산 기준으로 봤을 때 비가 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소독하고 비료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물에 잠아버리게 되면 그 수확이 확 떨어집니다. 쭉쟁이가 많아지거든요. 그 나중에 물에 잠았던 그 벼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중에 가을에 수확해보면 탈곡하면은 평소에 나오는 양이 100이라고 잡으면 물에 잠겼다가 나온 곳에는 한 30-40%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좀 쭉대기라 갖고 그 탈곡하면은 다 이게 다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중국 쪽에 저 엄청난 뭐 폭우로 해서 농경지 침수 이런 걸로 해서 그리고 또 다른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의 어떤 식량 부족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을까 뭐 메뚜기 때도 있고 그래서 그 농업 쪽에 식량 부족 뭐 이런 쪽에 뉴스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경농조합이 가지고 있고요. 이차 안보는 뭐 시진핑 올 때까지 갖고 있기로 했었고 삼성 햄텍은 아직까지 돌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죽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누군가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죽진 않았는데 이때 꼬리에서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이 부분이 시간이 좀 지나야 돌릴 것 같고요. 그다음 이차 안보는 제가 봤을 때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쯤 끝나고 나면 투자 유의 지정 풀릴 것 같고요. 그 풀리는 즈음에 그 중국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 다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차 안보는 그 개인적으로는 길게 보기 위해서 주봉을 보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위로 갈 공간이 많다. 그렇게 생각해서 뭐 100만원치 사놨는데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지만 길게 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엘컴텍인데요. 요게 또 상당히 참 미스테리하죠. 지금 금 가격이 1954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치까지 올라갔다가 이익 실현 때문에 1970 정도 갔다가 밑으로 미끄러지는 이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한 2000을 넘길 것 같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왜 못 올라가느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시면 그 제가 처음 그 접했던 게 여기거든요. 지금 보시면 추가 매수해갖고 평균 단가가 1925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쯤에서 아마 한 요 정도에서 매수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매수해서 평균 단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잡아갖고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잡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금 가격 올라가는데 왜 내려가노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올라간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여기에 물린 사람들 이것도 똑같죠. 그 급등할 때 단타로 미수몰빵 도는 사람들이 정리가 다 안되면 이거 다 털 때까지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둬 버리니까 올라가면 팔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안 팔리고 쭉 밀리니까 마지막에 쭉 빠져버리죠. 이 현상이 계속 생깁니다. 이건 예전에 한국알콜에서 자주 나타났던 현상인데요. 그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시작할 때 갭으로 뜨면 눌러버립니다. 뜨면 누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그 심지어는 종가에 샀다가 시가에 장 시작할 때 팔면 그 된다는 이런 공식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움직이는데요. 그건 아마도 그 이런 현상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이 급등하니까 아침에 확 땡겨 올리면 금 가격이 올라가서 급등하는갑다 싶어 욱 따라 들어오는데 놔둬버리면 쭉 흘러내려 버리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면 미수몰빵 도는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밀리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금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이 뭐 이렇게 다시 뭐
1900 밑으로 깨져갖고 다시 되돌아가 버린다면 그때 손절해야 되겠지만 금 가격이 살아있는 한은 그냥 가져가 보는 게 어떻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보냈고요.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매매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히토류 관련주 움직이는 거 보고 다른 쪽에 갈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시젠이 뭐 괜찮긴 한데 이건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려 가지고 여기서 그 좀 샀다 팔았다 하다가 이만큼 가버리니까 못 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즌이 정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박 터지는 회사가 된 것 같고요. 이런 정보 너무 올라 버려갖고 못 따라가고 나머지는 대체로 보면 지금 원봉으로 밀리는 흐름이어서 들어갈 만한 곳이 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낙연 총리 기대감으로 이어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그 남북 경협주 쪽에 농업 관련주 쪽에 가지고 있는 거나 잘 지키자 이런 차원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그 엘컴텍 조금 밀린 거 요 부분에서 약간의 손실이 나서 잔고를 보시면 844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5만원이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뭐 별로 힘들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844만원이고요. 여기다가 또 적어놔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 요것밖에 없으니까 아껴서 쓰자 이런 차원으로 해서 요렇게 됐고요. 일단 무슨 변화가 생기면 저도 이 포지션을 바꿀 건데 오늘도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포지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가진 종목을 시장이 변화가 없는데 제가 선뜻 팔면 팔고 나면 올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가만히 대응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하면 오늘은 중국 왕이가 했던 이 표현으로 인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급등했다가 밀리는 이런 어떤 흐름이 나왔고요. 나머지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조용했고 외국인이 삼성전자 매수가 계속 나오고 있다. 오늘도 지금 500만 주 정도 매수가 어제보다는 좀 작지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개인적으로 저는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확 줄이기 전까지는 매도를 한 3, 4천억 이상 하기 전까지는 상방적으로 그냥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가족 무슨 모임이 있어 가지고 일찍 들어오면 영상을 올리고요. 늦게 들어오게 되면 영상을 하루 건너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